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나요? 드라마? 예능? 저는 요리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셰프분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먹방, 쿡방이라는 용어까지 생기는 걸 보면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제가 보는 한 요리 프로그램에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면 그 요리를 평가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진행자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맛본 후에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요리사가 웃으면서 칼로리는 높지만 맛있네요 라고 말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늘어만 가네.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겠어요. 칼로리는 높지만 맛있어요. 말의 순서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내리고 천냥빚도 갚는다 하잖아요. 이왕이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오해하지 않게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작지 않은 우리들만의 작은 책방,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타 여러분의 인생책을 알아보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 오늘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이분 저희 작가님께서 꼭 손님으로 모시고 싶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어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1학번으로 재학 중인 함준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학기고, 졸업하면 이제 제가 계속 유니스트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계속 학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학원에 합격하신 거네요? 네네. 지금 있는 연구실에서 계속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대학원에 많이 가고 싶어 하시던데 본인은 합격을 하셨으니 축하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 라디오 방송 한번 들어봤어요. 들을 때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아나운서분께서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극찬 감사합니다. 선배님 근데 목소리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유니스테이션에 아나운서로 스카우트도 될 것 같아요. 저 찾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기 많은 남자 함준혁 선배님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예, 좀 민망하네요. 인생책이라, 저의 인생책은 윤대현 씨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마음 아프지 마라는 그런 책입니다. 마음 아프지 마. 이름이 굉장히 와닿는 제목이에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책의 저자분께서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를 상담하면서 쓴 의료 일지? 예,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앞에 차례를 보면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이제 연애, 두 번째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자가 마냥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네네. 직설적으로 내뱉는, 요즘 말로 그 돌직구라고 하죠. 예,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이 책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의 책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요? 통통 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통통 튄다. 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통통 튄다라고 했는데, 어떻냐면 책 중간중간에 사연이 너무 지루하다, 엄마 핑계를 대다니 한심하다 등등 되게 마음에 딱딱 꽂아주는 조언들이 되게 튀고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이 선배님의 인생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관계도 되게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네. 그래서 막 휴학이며 뭐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마침 도서관 근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책을 꽂으러 다니면서 이제 이 책 저 책 기웃기웃하다가 어느 날 이 책을 마음 아프지 마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지 이 제목이 딱 와닿더라고요. 제목 맞아요. 자체가.
책 자체가 확실히 제목에서 이끌리는 책이긴 하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에 홀리듯이 이렇게 빌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저는 관계가 가장 힘들었어서 네네. 2장 위주로 책을 읽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었고, 그 후로는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저 상황에 맞는, 제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을 찾아 읽는 그런 책이 되어서 이제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제가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힘들다고 조언을 구하면 제가 이 책을 가끔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요.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책이네요. 네네. 되게 운명적으로 만난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위로가 된 구절이나 혹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서 구절을 꼽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네.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요. 저한테 충격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충격. 네, 사실 제가 힘들었던 게 원인이 저한테 있어요, 사실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 수밖에 없었다랄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착해야 된다라는 것에 약간 강박이 있었어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약간의 착한 남자 콤플렉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착한 남자 네네. 콤플렉스 같은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관계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것을 선으로 꼽더라고요. 이제 착할 선이라는 걸 한자로 이제 풀어보면은 양자 밑에 입구자가 있어서 그렇죠. 양처럼 순하게 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결국 양처럼 순하게 말한다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결국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그냥 숨기고 남한테 맞춰주는 데만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방송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을 하시려고요? 어떤 말이시길래요? 호구라는 뜻 있잖아요. 호구. 네. 호구.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착함의 모습이 약간 호구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또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기적으로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착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작가의 한마디가. 굉장히 참신한 해석이네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그렇죠.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이요? 네, 요즘은 뭐 고민 같으신 거 있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졸업학기다 보니까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죠. 진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합격은 했지만 네네. 이제 진로라는 건 평생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전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깊게 한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건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직 있습니다. 저도 요즘 최고 고민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전공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전공이요? 네네. 저는 1학년이니까. 1학년이세요? 네. 그럼 놀랍죠? 원자력 오세요, 원자력. 저희 전공으로 오십시오. 원자력. 원자력공학과요. 원자력공학과로 가면은 이제 조교님으로 뵙게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제 제가 채점하고 이럴 수 있겠네요. 채점 좀 봐주고 그러나요? 선생님 그런 건 없죠. 그렇다면 원자력공학과는 일단 제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함준혁 선배님께서 평소에 친구들 또는 후배들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고도 하고 또 오늘 인생책으로 상담해주는 책을 들고 와주신 것을 보고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준비요? 네네. 자, 저희가 준비한 거를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손님 맞춤형 라디오 방송 박동우의 작은 책방 코너 속의 코너 너의 목소리가 들려입니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요즘 고민이 있는 유니스타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해봤습니다. 사연을 듣고 선배님께서 조언 또는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저 진짜 못하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심지어 상담해주는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섭섭합니다. 안 돼. 자, 가차없이 바로 첫 번째 사연 들어갑니다. 진짜 사연을 받았어요? 그럼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사연 756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에 재학 중인 여자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치유되지 않는 고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병입니다.
특히 이 병은 남자 앞에서 더 심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어요. 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라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악의적으로 제가 남자애들 사이에 엄청 더러운 소문에 휩쓸렸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재고 다닌다. 한 남자애를 버리고 중간에 다른 남자애로 갈아탔다 등등 되도 않는 소문들로 무성해졌고 복도를 지나가면 남자애들이 수근수근 대곤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 무시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는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와 친하고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제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직접 해명해주고 나서주어서 결국 그 일은 잘 해결되고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그 뒤로 성격이 조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특히 남자에게는 경계심이 심해졌고 지나가다 남자들이 수근수근대고 낄낄 웃는 모습만 봐도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덜컥거립니다. 나쁜 말을 친구들이 장난으로 한마디 툭 던지면 뇌리에 박혀서 끝까지 집착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옹졸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이런 저 어쩌면 좋을까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글 중간중간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상담 뭐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하는 말이 정답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제 생각인데요. 예, 뭐 괜찮습니다. 네. 일단 7566 그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네. 주변에 수군수군 되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주변에서 이제 막 7566님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막 말만 이렇게 뒷담이나 이렇게까지 뒷담이나 하지. 예, 실제로 그분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길 가다 차이는 조약돌 같은 거일 수도 있죠. 예, 그거죠, 그거.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착한 모습, 즉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은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네. 예. 확실히 양과 같은 모습 때문에 본인도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저가 듣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7566님한테. 예, 사실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게 네네. 제가 힘들었던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셨죠. 예, 저도 주변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좀 생겼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무섭고 그때 제가 이겨냈던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네. 마음을 진짜 독하게 먹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저도 알고 네네. 그래서 뭐 저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게 결국 부질없다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7566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 그 주변에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 이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7566님께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4525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요즘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과제도 듀데이트 당일날하고 말이죠.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 도태되는 것 같아 한심하네요. 나태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쩌죠? 라고 하셨습니다. 나태하게. 근데 4525님께서 나태하게 사신다는 게 삶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뭐 과제 말씀하셨는데 공부에 대해서만 나태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1호학번이면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1학년이면 일단 저는
나태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예, 이게 나태하게 산다는 게, 결국 이제 주변의 시선에 있어서 네네. 옳지 않게 행동한다랄까?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모든 네네. 건. 그렇기 때문에 나태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듀데이트 당일날 해서 과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됐죠, 뭐. 나태해서 이제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분께서 이제 뭐, 다른 동아리 같은 거나 뭐, 취미생활 같은 걸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1학년이면은 놀아야 돼요.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1학년 때 안 놀면 그 대학생활 기반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놀 줄 아는 사람이 또 놀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렇죠. 먹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하면은 결국 그냥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만 했잖아요. 재미없어요. 끔찍하죠, 그러면.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 물어봐요. 대학생활에서 뭐가 재밌었냐고. 네. 그럼 아무것도 못할걸요? 그냥 학정에서 공부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저는 이제 나태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 쪽에서는 좀 나태하게 했는데. 네네. 대신 저는 해본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아까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은 저는 이제 뭐 동아리도 이제 만들어서 같이 경영도 해보고 네네. 친구들끼리 앨범도 내보고 앨범을 내셨어요? 네, 앨범도 내봤거든요. 그래서 멜론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곡인가요? 곡 제목이 뭐죠? 그거는 이게 더 770이라는 앨범을 찾아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친구들이 작업하는 곡들이 쭉 나오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더 770입니다. 네. 예, 그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튼 앨범도 내보고 공연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전 진짜 재밌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전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4525님께 절대 뭐 그렇게 막 자책감, 죄책감 이런 거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이렇게 또 제가 노는 합당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또 이렇게 불효자가 됩니다. 300만 원 죄송해요. 300만 원. 괜찮아요. 공부가 대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만 하면 진짜 후회해요. 공부하면 후회한다. 자, 이제 뭐 다 들으셨죠? 이번 시험 못 치면 다 선배님 탓인 거예요. 선생님.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셔버리면 남의 탓으로 들리기 실패하는데.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 다음 사연은 7130님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 되게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어요. 남학생 10명 중에 7명 꼴로 이 고민을 내셨다고 하네요. 조금 심각한데요, 우리 학교? 70%의, 물론 제보한 사람 기준이겠지만 70%의 남학생이 이 고민을 제보하다니. 어떤 고민이죠? 짧고 굵습니다. 왜 저는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눈물부터 좀만 닦고 할까요? 근데 이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네. 선배님도 여기 7명 중 한 명이신가요? 네네. 이게 7명 중 하나네요. 근데, 여자친구요? 저기, 공학관 뒤에 보면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기기가공동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 보면 3D 프린터가 있어요. 네, 3D 프린터요. 거기 이제 여자친구 원하는 대로 잘 설계를 해서 이제 의뢰를 하면은, 물론 돈은 좀 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설계를 해서 뽑아드립니다. 그렇게 그냥 설계를 이렇게 막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냥 그려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좀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교하게 이제 3D 모델링을 해가야 되는 거죠. 여자친구를 이제 창조하려고 그렇죠. CAD를 제가 그 공부해야 한다는 정도는 건가요? 해야죠. 그 정도는. 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D인공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네. 이 제보자인 7130님은 바로 접니다. 그래요? 네네. 3D. 어이가 없죠? 그럼 자. 우리 둘 다 7명 중 1명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아나운서 분인데. 이게 저도 그 여자친구가 엄지가 꽤 됐어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 친구들한테 상담을 해봤을 때, 네네. 어떤 말을 제가 주로 들었는지, 그거를 좀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요즘 제가 가을을 타서 그런지 조금 많이 외롭더라고요. 빨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째로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소리가, 네네. 너가 그 눈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냐. 눈이 높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유니스트도 이제 여자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학교에. 네네네. 그래갖고 그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 학우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가 눈이 높아서 그 사람들을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제가 딱히 눈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 그 동호 씨 그 목소리도 되게 좋고 막 그런데 감사합니다. 에이, 연애 못하는 거 보면 눈이 높은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상대방도 목소리가 좋기를 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건 조금 아닌데 일단은 뭐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을 위해서 3D 프린터, 기기 가공동이라 하셨죠? 거기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담하니까 저도 연애하고 싶네요. 대학원 가셔서 이제 뭐 좋은 짝을 만나시면 그 대학원 가면 진짜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학부생이 아니기 때문에. 암담하네요. 그 동우 씨 그 2말 3초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거 금방 옵니다. 이제 2말 3초. 빨리 노력 안 하면 이제 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2말 3초를 제가 1학년 때 듣고 있습니다. 네, 1학년 때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경각심을 선배님.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이제 슬픈 말은 이제 딱 그만하고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해볼까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마음 아프지 마 함준혁 선배님의 평점과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평점이요? 네네. 평점은 그 몇 점이 만점이죠? 5점 만점입니다. 5점. 그러면 저는 4.5점 할게요.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5점 만점을 주고 싶긴 한데 아마 저는 이 책을 평생 볼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하나씩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길 것 같기 때문에 아직 그 0.5점은 채워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5점. 네네. 의미 있는 0.5점의 공백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 작은 책방에서 생각하는 인생책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마음 아프지만은 네모다라는 한 줄평. 네모요? 네네. 이런 거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부담되죠? 잠시만요. 네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마음 아프지만은 마음 아프지만은 베스킨라빈스다. 베스킨라빈스. 예. 써리원. 네,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이요. 제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이제 몰래 맛보기 스푼으로 먹고 싶은 맛을 막 골라 먹었어요. 이거 비밀인데. 근데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제 약간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스킨라빈스는 종류도 되게 다양하니까 맞아요. 그날 먹고 싶은 맛을 고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막 초코맛을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평생 초코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도 제가 힘든 이유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이제 챕터를 골라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오글거리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베스킨라빈스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4점 주고 싶습니다. 4점이요? 네, 정말 매력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술술 잘 읽히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1점의 공백은 저는 아직 선배님보다 어리니까 0.5점 좀 더 공백을 두고 더 긴 인생책으로 남기고 싶어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함준혁 선배님의 녹화를 선생님 한 줄평 저 네모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드는데 지금 베스킨라빈스 하셔야죠. 한 줄평. 자, 아나운서 박동우님 마음 아프지만은 그 박동우 아나운서님께 네모다. 이게 어물쩍 넘어가려다 들켰네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네. 마음 아프지만은 저에게 츤데레다. 츤데레요? 네네. 츤츤댄다는 게 되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새침한데 그 속은 아주 따뜻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훈훈한 말이랑 뜻이 마음을 힐링해주는 것 같아서 츤데레라고 하겠습니다. 츤데레. 네네. 그 흔히 막 경상도 남자 막 오다 주웠다 막 이런 거 말씀인 거죠? 네네네. 이거 보고 힘내든지 말든지. 네네. 하지만 힘이 되는. 츤데레. 네. 괜찮네요. 좋았죠? 네. 괜찮네요.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따라 시간이 더 일찍 간 것 같아요. 보내드리기 되게 아쉽네요. 저도,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라디오라는 걸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신선한 경험이네요. 이렇게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들어와 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손님 11학번 함준혁 선배님의 인생책은 윤대현의 마음 아프지 마였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너의 목소리가 들려까지 선배님 덕분에 힐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네요. 오늘 소개해주신 이 책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고민부터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는 큰 고민들까지 모두 토닥토닥 해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니스트 학술정보관에서도 구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박동우, 작가 박소연, 엔지니어 박도홍, 윤동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작은 책방에서 기다릴게요.